젊은 양반이니까 금방 붙을 거야. 넌 걱정 마라. 됐어. 가봐 이제. 봐라. 내 네 새끼냐? 리씨네. 어느 추운 겨울밤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 한 봉고차가 있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고장난 승용차를 발견한 남자는 천천히 차 주인에게 다가가는데 차 빵꾸 났어요? 예, 견인차 불렀거든요. 가만 있어봐요. 내가 바퀴 좀 봐줄게요. 괜찮다는데 잠깐 바퀴를 봐주겠다네. 이 여자는 국정원 요원 수연의 약혼녀 주연. 그냥 그 견인차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잖아. 견인차 불렀대는데 굳이 그 바퀴 갈아 끼워준다는 게. 잠깐만. 진영. 여보세요. 주연아. 나 지금 나가야 될 것 같거든. 문 열어주지 말고 그냥 견인차 기다려. 알았지? 차가 완전히 다 주저앉았네요. 아, 감사한데요. 그냥 견인차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주연이 남자의 호의를 거절하자 남자는 말없이 봉고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출발하지 않는 봉고차. 왜 안 가고 있지? 피부가 부들부들해서 그렇게 먹진 않겠다. 안 죽이면 안 돼요. 왜? 아이를 가졌어요. 며칠이 지나고 주연의 시신 수색에 나선 경찰들. 현장에서 주연의 시신을 확인한 수연과 주연의 아버지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연을 보낼 수 없었던 수연은 주연을 죽인 범인을 직접 찾아 자신의 손으로 응징하려는데 그중 용의 선상에 오른 장경철. 수연은 이 새끼가 범인이라는 것을 직감하죠. 그 시각 또 한 여성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장경철. 아이고, 버스 끊기셨구나. 어디까지 가세요? 네? 어디까지 가시냐고. 성민 아파트요. 타세요. 내가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타세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 성인 아파트요. 앞인데 뭐. 괜찮아요. 타요. 어쩔 수 없이 여자는 장경철의 차를 타는데 왜요? 네? 학원차인가 봐요. 어디 들어갔냐? 왜? 네? 왜 이렇게 똥 씹은 얼굴 하는 건데? 이런 거 처음 봐? 그렇게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맙니다. 한편 장경철의 부모님을 만나러 온 수연. 이분이 장경철 씨 맞습니까? 경철이네. 아니, 왜 이렇게 무섭게 나왔어? 지금 아빠 어디 사시는지 알아? 왜요? 수연은 곧바로 장경철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서랍장 안에는 장경철이 죽인 여자들의 소지품이 들어있었죠. 주연의 물건이 있는지 서랍을 뒤져보는데 그때 뒷문이 천천히 열리고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수연. 그리고 녹슨 배수로 사이에서 주연의 반지를 발견하죠. 그 시각 하원 중인 아이들을 집에 태워다 주고 있던 장경철. 그런데 하필 마지막 남은 여학생이 깜빡 잠이 들자 장경철은 그대로 소녀를 납치하는데요. 그렇게 밤이 되고 안 돼. 야, 씨.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이런 씨, 이 세상 같은 것들이 왜 나한테 들이야, 이 개. 그래, 안 그래? 뭐야, 혼자야? 너 경찰이니?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빨리 찾아? 기가 막히는구만. 니들이 아직 내 신상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그때 이대로 장경철을 죽이기엔 아직 이르다 생각이 든 수연은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 그를 살려두기로 하죠. 장경철의 뱃속에 위치 추적기를 심고 그냥 돌아가기에는 분이 풀리지 않아 한쪽 팔을 부러뜨립니다.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린 장경철. 그의 옆에는 흰 봉투가 놓여 있었는데 봉투에 든 건 수연이 놓고 간 병원비였죠. 이 새끼 이게 뭐야? 어? 이거 완전 개사이코네. 한밤중 시내로 나가기 위해 택시를 잡는 장경철. 운이 좋게도 한 택시가 멈춰섰는데 아이고 손님, 어디까지 나가신지 모르겠지만 이 차 빠져나가는 길이니까 타세요. 응. 아이 손님 괜찮으시죠? 아이 그럼요. 그런데 택시 면허증에 붙은 사진과 기사의 얼굴이 다르네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장경철. 왜요 아저씨? 우리 모두 운 좋다고 했죠. 예, 그랬죠. 내가 볼 때 아저씨는 너무 운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택시 안에서의 피가 튀는 잔인한 혈투가 벌어지고 혼자 살아남은 장경철은 트렁크에 있던 옷으로 갈아입고 다음날 시내에 있는 한 병원으로 향합니다. 젊은 양반이니까 금방 붙을 거야. 넌 걱정 마라.
그 축구를 뭐 얼마나 심하게 했길래 그러고 손목이 나가? 아무튼 앞으로 살살해. 알았어? 됐어. 가봐 이제. 봐라. 내 네 새끼냐? 이런 이발 왜 아무한테나 반말 찌꺼려? 안경 벗어봐. 안경 벗어봐. 아이씨. 왜? 일로 와. 일로 와. 저기 이쪽으로 오세요. 처방 좀 받아가셔야죠. 하여간 이 늙은 것들은 아무한테나 반말을 찍찍거린단 말이야. 이발 화가 아가리를 찢어발라. 조심하세요. 몇 살이야? 22이요. 오, 좋을 때네. 남자친구. 귀엽게 생긴 게 많겠다. 아니에요. 없어요. 까불고 있어. 뒤질라고. 사실은 어제 내가 좀 재미 좀 볼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어떤 개또라이 새끼 때문에 일을 다 망쳐버렸어. 너는 좋게 가보자. 에? 네가 벗어봐. 에? 야, 벗어봐. 야, 어차피 할 건데 너도 좋아야 하잖아. 쌍판되게 칼질하기 전에 빨리 벗어 이 씨***아. 옳지. 브라자도 벗어. 살려주세요. 그 시각 장경철을 도청하고 있던 수연은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장경철이 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도대체 뭐야 이 개야! 저기 잠깐만. 나가지 말고 기다려요. 응급조치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약한 척해? 이제 시작인데. 기억해둬. 점점 끔찍해질 거야. 지금 눈 감아요. 고개 돌리고 귀도 막고. 장경철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수연. 그렇게 응급처치만 한 상태로 주차장에 버려진 장경철. 장경철은 매번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수연이 위치 추적기를 심어놨다고 확신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위치 추적기는 보이지 않았죠. 나랑 한번 해보자 이거지? 에? 네가 나랑 한번 해보자 이거지? 누가 족밥인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장경철이 향한 곳은 한 저택이었는데요. 그리고 뒤이어 이곳까지 따라온 수연. 죽은 년들 가족 중 하나겠네. 응? 그렇지 않고서 어떤 생 미친 새끼가. 걔 우리랑 같은 과네. 응? 즐기는 거지. 사냥할 때 느끼는 그 짜릿한 쾌감 말이야. 응?
잡았다 풀어주고 잡았다 풀어주고 사냥놀이 하는 거네. 너 아무래도 단단히 물린 것 같다. 그럼 난 내일 아침 준비를 해볼까나. 사실 이놈은 여자들을 납치하고 살인한 뒤 키우는 개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거나 직접 잡아먹는 미친놈이었는데요. 그 새끼 미연이 못 봤냐? 지랄하고 발부둥 치면은 더 아프고 오래 걸려. 금방 끝나. 좀만 참어. 응? 가만. 손, 발, 머리 순서 맞지? 어? 눈 감어? 안 보는 게 낫다. 그때 갑자기 뚝 끊겨버린 음악. 걸음을 옮겨 다시 음악을 재생시키는데, 그런데 여자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어디 갔어? 그리고 놈의 앞에 나타난 수현. 어떻게 생긴 놈인지 궁금했는데 괴물 같지는 않네. 미친 새끼. 그 시각 비명을 듣고 깬 장경철은 수연이 또 왔음을 직감하고 아싸리 총을 들고 나가죠. 손, 발, 머리 순서 맞지? 니들이 한 대로 똑같이 할 거야. 더 하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미친 개사이코 새끼들. 그때 장경철이 등장하고 바로 수연에게 총부터 갈기는데, 죽일 듯이 두들겨 패도 분이 풀리지 않는 수연은 이번에도 피떡이 된 장경철을 치료해주기 위해 병원에 데려오고, 응급치료해놨으니까 몸 움직이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저 새끼랑 선배님 이틀 동안 한 번도 안 깬 거 아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선배님, 이제 그만 저 새끼 넘기시죠. 아직 멀었어. 어쩌시려고요? 아직은 아니야.
알았어요. 안 물어볼게요. 참, 그 캡슐 감도 괜찮죠? 설사 쭉쭉하지 않는 한. 그 새끼 센 거 한 방 맞고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이 상태는 하루는 더 갈 것 같은데. 하지만 장경철은 이미 한참 전에 깨어 있었죠. 수연에게 처음 쥐어 터진 날 뱃속에 위치 추적기를 심었다는 걸 눈치챈 장경철. 이 사실을 모르는 수연은 이번에도 장경철을 풀어줬는데 어서오세요. 진통제 하나 주세요. 덱시브프로펜 성분 들어있는 걸. 예? 덱시브요? 제일 센 걸 하나 주세요. 아 예. 그리고 그때 어디 계십니까? 근처에 안 계시나 보네. 장경철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하죠. 아 정말 재밌어. 응? 네가 누군지 내가 맞춰볼까? 장주연이. 연희동 사는 장주연 맞지? 어때? 내 말이 틀려? 근데 말이야, 너 실수한 거야. 넌 나란 놈을 너무 쉽게 봤어. 넌 진지게 날 죽이지 않은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오래 걸리지도 않아. 어서 오세요. 기대해라. 진짜 고통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아니 이거 봐요. 참, 장주연이가 죽기 전에 그러더라. 임신했다고. 살려달라고. 알고 있었냐? 수연은 서둘러 놈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꽁꽁꽁꽁꽁 서둘러 이 새끼야. 안 그러면 저 양반 죽어. 그러니까 나 같은 놈 설명할 땐 바짝 붙어댕겨야지. 약국에 도착했지만 이미 장경철은 도망친 지 오래였고 약사가 칼에 목을 찔려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는데 수연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어느 공중 화장실에서 응아를 하고 있던 장경철. 드디어 위치 추적기를 똥꼬 밖으로 빼어내는데 성공하고 수연이 오기 전에 재빨리 이곳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수연은 불과 몇 초 차이로 이곳에 도착했는데 택시기사에게 GPS를 심어놓고 튀어버린 장경철. 이제 더 이상 장경철의 위치를 알아낼 수 없는 상황. 드디어 자유로운 몸이 된 장경철은 수연에게 복수를 하러 나서는데 과연 물고 물리는 이들의 복수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장경철 어디로 가는 거냐? 오늘 소개드린 작품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충격적인 복수극으로 손꼽히는 김지훈 감독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입니다. 2010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김지훈 감독 특유의 강렬한 미장센, 최민식의 괴물 같은 연기, 그리고 이병헌의 광기 어린 집념이 140분 내내 숨이 틀어막히게 만드는 작품인데요. 단순한 스릴을 넘어 진짜 악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잔혹함 속에서 인간성을 끝까지 추궁하죠. 결국 복수의 끝엔 무엇이 남았는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악마를 보았다를 감상할 수 있는 플랫폼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리신에는 다음에도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